저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앞에 목사님 그냥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유치원에 유치원하고 애들하고 놀던 수준이라서 좀 우리 앞에 목사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강의도 좋으시고 참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유치원 원장을 한 30년 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아기랑 엄마 부모랑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영아부를 하고 있어요. 그 영아부 교육을 한 30년 하다가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그 시니어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시니어분들이 막 이런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바쁘신지 70, 80이 돼서 기력만 있으면 뭔가 막 불려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갈 곳 없는 사람만 시니어부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각당복지재단에서 제가 한 3, 40년 전부터 호스피스부터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명령 의향서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노인의 상담 심리, 노인의 슬픔, 불안, 분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헬퍼로서 나가시면 이제 이것을 자꾸 직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제 노인과 함께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말하겠는데 그 각당복지재단을 설립하신 김옥라 이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한 98세쯤 되었을 때 저하고 같이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복지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갔는데 가서 그냥 옛날에 정정하시던 분이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와 있으니까 참 안 됐다 이러시면서 어떠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같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게 대부분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가지고 노는 거 우리 유치원에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손 가지고 노는 것이 뇌를 깨워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린 아이 때는 이제 젓가락질도 하고 공기도 만지고 하면서 손을 많이 쓰면 아이가 뇌 성장이 잘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어르신한테 가서 제일 이제 해드렸는데 제일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박수 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꽃피는 복숭아꽃, 살꽃이 필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뼉을 치시는데도 어른들은 여러분들 아마 헬퍼로서 가보시면은 이걸 잘 못 맞추세요. 어른들이 그죠? 네, 이것을 잘 맞추셔요. 남자분들이 따라하세요. 그냥 이렇게 손끝과 손끝을 하세요. 저 뒤에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를 끼워주고 머리가 똑똑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손끝 박수라고 해요. 손끝을 자극하면은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가르쳐 줬더니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누우셨던 분도 막 일어서시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그런 거 하는데 우리 김옥래 이사장님이 반해가지고 맨날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 그래서 나의 삶의 고향을 하시면 이거 처음에는 손끝 박수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손가락 이 바닥이 아닌 손가락을 이렇게 부딪히면은 목감정 매니저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바닥만 하시고 그 다음에 손목도 해야 하시고 손목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쳐주시면은 심장 같은 데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날을 이렇게 쳐주시면은 등뼈 같은 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손등을 쳐주시고
이쪽도 터지시고 주먹도 한번 때려보세요. 아시죠? 많이 아프면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처음에 어디부터 했죠 제가? 성부부터 했죠. 시작. 나의 살던 고향 똑똑하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입으로 노래를 크게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퍼가 되어서 어르신들 만날 적에도 말을 하게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걸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다음에 복숭아도 설누고 아기 진달래 붉고 대건 자리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대가에 수양거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거는 사박자 노래를 잘해요. 그죠? 그뭐 찬송가도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빨리 하면은요 여기를 쳐야 되는데 막 이렇게 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소리가 틀려요. 그래서 잡아내고 하면은 참 재밌어요. 예. 그렇게 좀 이렇게 만나셔서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거의 국민 가요니까 그죠? 그다음에 손은 또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 반대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손이야? 왼손 주먹, 오른손 가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시는데 가위, 주먹, 가위잖아요, 그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바꿔 하면은 이쪽은 주먹 이쪽은 가위. 바꿔 주먹, 가위. 자 바꿔 하면서 합니다. 시작. 바꿔. 아니야 주먹 말도 하시면서 시작. 바꿔 하나도 안 어려워도 사실은 그냥 이것만 하면 돼. 그죠? 바꿔.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괜히 막 주먹 가위 이쪽 주먹 거기 이쪽 괜히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전혀 안 어려워. 시작. 바꿔. 쉽죠? 네.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한쪽은 애기, 한쪽은 주먹. 이거 똑같아요. 네. 시작. 바꿔. 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런 것도 해보시면 이렇게 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좋거든요. 자 지금은 아까 성경 많이 하셨는데 이거 우리 시리움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모시고 자 첫 번째 1번은 뭘까요? 초상. 오케이 잘하셨어. 천지창조적이죠. 두 번째는 아까 저 단지파 중에 이거 몇 지파죠? 12지파. 오케이 12지파 그죠? 이거는 예수님 태어나신 나라? 이스라엘 그죠? 이거는 뭘까요? 가브리엘 오 가브리엘. 그 다음에 여서. 오 잘하시네. 이거는 아하 그리스도. 가라사대도 있어 성경에. 이거는 마태복음. 마태복음. 이거는 이거 빨리 맞추는 사람. 시간 없으니까. 예루살렘 자, 그 밑에 거. 사마리아 사마리아. 무슨 상? 아니 오
에덴 아, 동산. 에덴 동산. 자, 11번. 뭐죠? 끝에 4.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글씨가 반은 들이 들이 드부부사. 동방. 자, 이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에베네세. 이거는 가버나움. 가버나움. 이거 겟세마네. 겟세마네. 네. 이거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예, 이거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 모두셀라. 이거는 두루두루 뭘까요? 달리다. 달리다. 마지막 요거 하면 주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누가 빨리 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레해전을 잠깐 시켜주시고 하시면은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 쉽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강의 진행을 할 때 첫째 노인 상담의 개념과 특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거고요. 이 상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상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살짝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제 상담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인에게는 이제 인간에게는 발달 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걸을 때는 걸어야 되고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그죠? 예. 부모를 떨어질 때는 떨어져야 되는 이런 발달 가업이 있는데 노인의 발달 가업은 뭔가, 그다음에 노인의 정신장애 어느 게 핵심이죠, 그죠? 슬픔, 분노, 불안은 어떻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치매 예방에 대해서 조금 해보시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강의안을 책에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시간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이제 다 설명을 못하고 해서 과연 내 강의하는 것이 알아먹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글을 많이 썼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면 그래도 처음부터 쭉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노인 상담의 개념과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노인 상담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노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적인 지원입니다. 노인을 상담한다 하면은 적어도 웰빙 헬퍼 정도는 돼야 그 전문 그게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특징이 뭘까요? 시작. 노인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며 정서적 지지, 생활 적응, 건강 및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인을 상대를 할 때는 그분의 살아오신 그 경험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돼. 그죠? 예, 고르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 상담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노인의 평균 수명과 이제 건강 노인, 지금 건강 노인 시대잖아요. 그죠? 평균 수명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로마 시대나 조선 시대는 몇 살까지 살으신 것 같아요? 보통? 40살. 40대에 다 죽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한갑 잔치 하면 막 대단한 잔치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 어때요? 아주 80 넘는 거는 보통이죠. 그죠? 80을 돌아가셨다는 건 좀 아쉽다. 그런 말씀 하시고 90대면은 그래도 더 사실 많이 한데 가셨네 이러고 한 100세 해야 이제 뭐 호상이다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 대접도 80대에도 노인 대접을 별로 안 해요. 제가 여기 80대 넘으신 분도 분명히 계시죠. 그죠? 근데도 여러분들 우리 시니어부가 이 정도만 됐으면 너무 좋게 할만하게 아직도 노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왕노인이 돼야만 이제 노인이라 그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 정신적인 이제 문제는 좀 있죠. 아무래도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거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노인은 뭘 꿈을 꿔요? 활동하는 걸 꿈꾸고 어떤 노인이라고? 다시 뛰고 싶어. 저보다 다시 뛰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다는 거지. 건강하다면은. 그래서 이제 오파리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나? 저는 미국에 한 2, 3일밖에 안 갔다 와서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읽어보세요. 시작. 활동은 월드 피플 이듀케이티브 그런 라이프. 것은 다 원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가 방치되어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려고 노력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지만 거의가 다 노인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된 사람, 저런 사람을 무슨 일을 어떻게 시켜 이러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일하고 싶고 뭔가 옛날에 내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인을 거의 추방하는 시대에 됐어. 62세, 65세 정년이란 말이 되나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62세, 65, 빠른 데는 50몇 세도 정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2세, 65세로 그냥 퇴직해서 추방시켜버리는 거는 좀 아니잖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병고, 빈고, 독고, 무이고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건강한 노인 내 인간 그 인격적인 그 모든 자원을 갖다가 그대로 처방을 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차라리 그 젊은 사람보다 그것을 정말 전문성도 있고 그러면서 뚱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 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능력도 있고 그런 분을 다시 좀 써야 되는 그것이 좀 굉장히 시급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인 상담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자 같이 읽으시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및 가족을 상대로 상담자가 노인 생활 과제의 해결 및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전문적 상담 기법으로 주력하는 과정이다. 노인 상담이다. 적어도 웰다잉 헬퍼 정도는 돼야만 상담자로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외에 이제 뭐 노인 심리 상담사, 정신과 의사, 복지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웰다잉 헬퍼의 활동을 굉장히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잘 접근하셔서 그 웰다잉 헬퍼로서의 그것을 조력자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특히 상담은 이제 뭐 학생 상담도 있고 젊은이 상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노인 상담은 주요 목표는 뭔가 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드려야 돼. 대부분 보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 이제 나는 죽어야 돼. 직장도 이제 잘렸어. 이제는 자식들도 오지도 않아. 뭐 나는 힘도 없어. 아파. 이런 걸 그 삶의 의미가 없는 분들에게 안 그렇다고 꼭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의미를 해줘야 되고 대인 관계에도 이제 개선을 막 집안에 그냥 들쭉쳐 있기만 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 사회적인 관계를 될 수만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 건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상담자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노인 상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노인의 필요를 이해하고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웰다잉까지를 위한 전문적인 과정이다. 그죠? 그냥 가서 뭐 말동무가 되어주고 뭐 친구나 되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정말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의 웰다잉을 소망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근데 노인 상담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상담하고 다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노인의 그 생애 경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들어가야 돼.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대신에 쌓인 것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갑자기 정말 건강이 악화되었다든가 심리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분은 건강하신 분이야. 이분은 건강이 안 좋으셔. 이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외로움이 많은 분이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또 넓은 어떤 그 경험과 배경이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뭐 이래봬도 막 어쨌고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문제를 상담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건강 문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죽음에 대한 염려까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저도 가끔 사람을 대해보면은 막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죽을 병이 딱 들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막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불안과 염려가 없도록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접근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 서비스 같은 것도 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김치도 발라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인 상담을 할 때 우리 기본 지침으로는 내가 상담자니까 그 노인들을 끌고 가시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주도에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돕는 역할,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면접을 하고 내가 받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의 이제 욕구가 뭐며 그분의 정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분이 굉장히 비언어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말로는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면서도 아이고 저 여자 왜 또 왔어 속으로 막 이런 표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비언어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잘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노인의 그 어떤 자기 그 삶이라든가 노인의 경험이라든가 이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그냥 끼어들지 말고 잘 알아서 우리가 잘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그러니까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듣는데 노력을 하고 계속 나와 함께 그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른 상담자의 자세다. 그래서 상담자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황하게 막 말하지 말고 자 말해서 안 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많이 지치셨겠네요. 말이 굉장히 길지요. 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라고? 요즘 힘드시죠. 이러면 되지. 요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상황이 막 겹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눈만 쳐다봐줘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길죠, 그죠? 속상하고 섭섭하셨겠어요. 요것만 얘기해야지 장황하게 얘기하면 그분은 앞에 얘기하고 다 잊어버려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시작.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알아듣고 이해하셨나요?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해하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아시겠어요? 이걸로 끝내야지. 내가 지금 이런 설명을 했는데 막 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누구예요? 우리가 상담사가? 노인이잖아요. 노인,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시고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어려우시죠? 이렇게 다 간단하게 노인들하고는 이야기를 해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이제 편견이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노화는 병이고 노인은 병자라 다름없다. 맞아요? 아니요. 네. 노인은 늙어가는 것은 병이잖아요. 노인들은 다 아프던데 요거는 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노화 자체는 병이 아니며 적절한 관리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은 다 병자야. 노인은 다 유약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인의 기능 장애는 피할 수 없으며 점점 더 심해진다. 맞나요?
맞는 것 같지는 편견이에요.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는 있지만은 꾸준한 건강 관리로 기능 저하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치매 환자들 같은 것을 이제 사례라든가 가서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놀란 사실이 많아서 제가 11월 달에 연구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볼까 싶어요. 전혀 틀려요. 우리가 상상하는 치매도요 얼마든지 앞으로 전진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때로는 고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뭐 치매는 그런 거야,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다 아픈 게 정상이야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노인은 사회적 유대가 끊기면 고립되기 마련이다. 노이니까 뭐 아이들 다 떠나고 자식들 떠나고 친구들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뭐 당연하지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이런 데 나오셔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냥 외롭게 그냥 노인은 외로운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편견이라는 거죠. 자, 노인은 거의 치매, 우울증, 의존증이다. 맞나요? 아니요. 대부분 노인은 건강하죠. 그죠? 그 다음에 노인은 비슷한 욕구와 잠재력이 있다. 노인은 다 그래 그냥 맛있는 거나 해드리고 그냥 뭐 주물러주고 이러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 노인도 개인마다 욕구와 목표가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노화와 죽음은 비슷한 말이다. 늙으면 죽는다. 아니요. 늙음 이꼴 죽음. 아니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노화는 삶의 한 과정이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봐도 그죠? 모세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여전했다 그랬잖아요. 그 노인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들 다 안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인 환자는 고령일수록 치료비가 많이 든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많을 거예요. 뭐 어떤 뭐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입원 같은 거, 그죠? 네.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편견이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노인에 대한 이런 신화와 편견들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노인들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노인 상담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회 복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요. 어떤 뭐 원조를 해준다든가 또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써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도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혹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전화 상담 오시는 분 있으세요? 혼자 계시는 분? 요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뭐 별일 없으세요? 뭐 추석 명절인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막 이런 것까지 묻는 상담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상담. 요즘 여러분들 사이버를 여러분들 카톡 다 하시죠? 네. 문자 다 하시고, 그죠? 이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상담도 잘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막 대면하면서도 사이버로 상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설 노인 상담. 자, 그래서 이제 시설 같은 데 가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담하는 상담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웰다인 헬퍼의 역할도 우리의 일종의 상담이거든요. 상담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자, 면접 기법은 뭔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노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에는 기법이 있는 거예요.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 기법은 경청. 경청이 뭔지 아죠? 뭐요? 드는 거.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자세는 어떨까요?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아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하고 수용을 해줘야 돼. 에이 그게 아니에요. 어른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러면 수용인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반영을 해줘야 돼요. 노인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자, 노인이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자주 오질 않아.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이건 어떻다는 거예요? 외롭다.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드시는군요 하고 반영을 해주는 거야. 이분의 생각을 그대로 상담자는 같이 말해주는 거야. 아이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용을 하고 그대로 다시 말해주는 거. 공감은 뭔지 알지요? 자, 요즘 어때요? 자, 읽어보세요. 요즘 몸도 안 좋고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여기는 무슨 뜻이 있어요? 그때 상담자는 뭐라 그래요? 몸이 아프네요. 우울하기요. 우울하겠어요. 아이고 우울하기는 뭐 우울해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우울하지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질문 기법. 개방 간접 단성인데 뭔가 하면 이거는 질문을 할 때 그제 뭐 아침 드셨어요? 이러면 아니 먹었어. 두 가지 답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개방 질문이 아니에요. 그죠? 예. 아들 왔다 갔어요? 이러면 안 왔다 갔다 이거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적인 질문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하면은 예 아니요가 아니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끔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하면은 오늘 기분이 좋으세요 하면 좋아 안 좋아 이거만 되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하면 어때요? 얘기를 하시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어른 또 그다음에 다른 어르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이렇게 개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 아침 드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잘 챙겨 드시나요? 하면은 나 이래서 먹었고 이래서 못 먹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잘 이제 계속 대화가 이어지도록 열린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가 또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구조화라는 것은 보세요. 오늘 상담에서는 생활하면서 힘든 점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고 구체화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 구조화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는 것이 구조하고 바꿔 말하기가 또 있어요. 자, 자식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상담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시는군요. 자식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요약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읽어보세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식들도 자주 못 오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제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그것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료와도 그냥 요약과 비슷하거든요. 자,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했어.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너무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해석도 해줄 수 있어요. 해보세요. 예전에는 활동적이셨는데 요즘은 많이 위축되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건강 걱정이 많으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그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면해 줄 수 있어요. 직면은 정말 잘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아.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아. 그것을 직면을 하면 어떻게? 하지만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셨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죠. 혹시 외로움을 느끼신 건 아닐까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그놈의 새끼들 오지도 않고 어쩌고 맞추고 이래갖고 그렇지만 나는 외롭지 않아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직면을 해주는 것이 내 마음이 들켰구나. 진짜 맞아. 내가 그래 하면 그때부터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전의 기법이 있다는 거고. 자, 노인과 발달 가움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를 때까지 자기가 이루어야 될 가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노인은 심신의 태약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의 존재잖아. 퇴역한 존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노인은 노인들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노인의 가업은 자아 통합, 변화에 적응. 노인이 되고 나면 변한 게 너무 많지요. 맞아. 직장도 없어져, 함께 있던 가족도 떠나가, 그 다음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죽고 없어. 이런 변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도 유지시켜야 되잖아.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죽음 준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노인은 그런 것이 있는 존재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제 1살, 2살, 3살, 4살, 뭐 80살 먹는 자기 연령이 있어요. 해가 바뀌면 먹어가는 나이가 있고, 기능연령은 이거 내 나이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영영으로는 그냥 뭐 65세, 74세 되면 이제 중노인이다. 75세 이상을 이제 고령 노인이다.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기능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75세인 분이 60세의 건강과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때요? 한 70이 되신 분이 한 90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 천차만별. 그런 기능 영역이 훨씬 노인에게는 어떤 기능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유엔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18세부터 65세까지를 뭐라 그런다고? 청년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공감이 가죠. 그죠? 65세 정말 팔팔해요.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79세, 한 80세가 돼야만 이제 중년이다. 중년이에요. 중년. 여기 중년들 엄청 많지요. 80세 넘어서야만 이제 비로소 노인이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 지하철 공차 타는 것이 이제 80세부터 되니까 노인에게만 주는 혜택을 줄까봐 걱정이에요. 그죠? 100세 이상 노인도 엄청 많잖아요. 이제는. 네.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까 하는 것을 계산할 때부터 노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거나 신체적으로 의존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존되어 있을 때, 경제적 의존은 뭐예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을 뭔가 자식들한테나 누구한테 이제 얻어야만 살 수가 있어. 이럴 때는 이제 노인이 됐다는 거고, 신체적으로는 뭐예요? 내 혼자 어디를 가지를 못해. 누군가 데리고 다녀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노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은 뭐예요? 어떤 협조자가 있어야 되고, 벌써 나 혼자 거기에 내가 어떻게 가? 나 그걸 못 알아먹겠어. 내가 어떻게 요즘 식당 가서 키오스크인가 뭔가 가지고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거 나 못해. 너 같이 가야 돼. 이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면은 나는 노인이 아닌 거예요. 80이 됐든 90이 됐든, 그죠?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존을 안 하면은 나는 노인이 아니다. 그죠? 네,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인에게 발달 가업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심리사회학자인 엘릭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인간에게 8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자,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저 영아기 때는 신뢰에 대해 불신감이 생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젖을 주네? 또 내가 그냥 쌌더니만은 다 닦아주네? 내가 그냥 놀고 싶으니까 날 보고 까꿍 하면서 놀아주네? 요런 것이 있어야만 세상은 신뢰할 만하구나. 나는 잘 태어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어도 엄마는 젖을 안 줘. 심심해서 내가 놀고 싶어도 아무도 와서 보지도 않아. 이러면은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지 이러면서 불신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 찾아와도 뭐부터 조사하는지 아세요? 젖 먹는 환경이 어땠어요?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 버릇이 평생을 가.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 못 죽어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내가 뭐 못했는데 막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지혜가 형성이 되면서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아 통합을 이룬 노인의 특징은 어떨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맞죠? 네. 통합이 잘 된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뭘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자, 통합이 잘 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잘 된 사람,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죠, 그죠? 네, 통합이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세에서 삶의 지혜를 전하며 후세에게 그리고 만족스럽고 영원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자, 젊었을 때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좋은 사람들 함께해서 행복했어. 그죠?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열심히 일했어. 나 참 잘했어. 잘 살아왔어. 그죠? 내 지금 돌아보면 친구도 있고, 그죠? 갈 곳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너무 잘 살았어. 이럴 때 통합이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노인의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과업은 내가 과거에 대한 것들을 긍정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좋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갖는 것.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기 노인의 발달 과업이 잘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하빌더스트라는 사람은 이게 아까 엘릭슨은 몇 단계를 얘기했어요? 8단계를 얘기했죠, 그죠? 이 사람은 6단계를 얘기하면서 노년기는 56세부터 노년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그 가업이 뭔가 하면은 신체 약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뭐예요? 수입이 어떻게 돼요? 감소. 그것도 적응을 잘해야 되고 옛날에 쓰던 거 다 쓰고 다 누리고 다 뿌리고 못 살지요, 그죠? 이걸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나 친구 이런 사람들의 이별도 어떻게 해요? 잘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융통적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만 빗나가지 말고 사회 안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나의 수준에 맞게 100평짜리 살던 집은 조금 줄일 줄도 알고 내가 힘이 없어 청소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정말 알고. 근데 자꾸만 사거나 쓰지도 못할 것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가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클락이나 안더스는 5가지 적응 가업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 보면은 이제 쭉 이게 있고요. 자, 김종서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7주기 생애론을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세대차 사회를 이해한다. 젊은 것들이 막 그러지 말고 아, 쟤네들은 젊었고 나는 나의 그 세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은퇴, 그 다음에 은퇴 생활이라든가 정보 같은 걸 배워야 돼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만족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유지 정보 갖추기.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자, 취미 활동. 여러분들 취미 활동 하세요? 나는 취미 활동 해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송계순 목사님. 송계순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의 취미 활동은 뭡니까? 목사님의 취미 활동은 뭡니까? 취미 활동이 뭐냐? 취미 활동이 아, 취미 활동 걷기. 등산. 이렇게 요즘 나팔 부시던데. 그것도 취미고. 맞아, 그것도 취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고, 취미가. 저리가. 네. 자, 일과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노인 가업 관련 이론이 있는데 정체감 위기론. 정체감 지성, 정체감 위기론은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위기를 극복을 못하고 그죠? 자꾸만 내가 왜 과거에 잘 나가던 내가 지금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은 그 정체감 위기론을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르잖아요, 확실히. 내가 1,000만 원짜리 월급장이었다면은 아, 나 200만 원 누가 나 써줘도 아유 고맙다 하면서 하는 것이 그 위기론을 극복하는 것이 지성론. 자, 밑에 있는 낮은 계급으로 이전하는 거야. 그죠? 사장님 수준에 있었다면 요즘 참 경비 아저씨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 그것도 참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하는 것을 이걸 내가 내 정체감을 제대로 아는 거지. 사회적 와해론 이것도 뭔가 하면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니들이 나를 몰라주냐 자꾸 그 소리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사회 구성주의도 똑같은 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과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인의 경험. 노인으로서의 자각이 되죠. 그죠? 아, 내가 이제 노인이 됐구나. 그리고 사회적 반응도 있죠. 그죠? 내가 사회에 나갔더니 아, 나보고 어르신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 그냥 버떡버떡 일어나네. 그건 참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그래, 뭘 하라고 아이 노인네는 저리 가세요. 우리가 할게요. 막 이러면 좀 기분 나쁘죠.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더라.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4가지 고통이 있더라. 뭐예요? 4가지? 병고, 빈고, 독고, 네. 그러나 노인의 성과 사랑도 경험한다. 노인이라고 해서 성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네, 네. 그래서 자, 노인에게 영역 연령보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 것보다는 기능 연령을 주목해야 된다. 자, 노인 발달과의 중요성 면에서는 노인 자신 개인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죠? 내 스스로 80대 노인은 이렇더라 것이 아니고 80대 노인이 이렇다 해도 나는 더 건강할 수 있고 나는 더 일할 수 있고 나는 더 어디에 가서 어울릴 수 있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력과 건강관리 노력이라고 자기가 잘 어떻게 내가 적응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내 건강을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험은 얼마든지 긍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유 이제 나이 들었으면 죽어야지 뭐 내가 뭐 지금 살아서 뭐하냐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읽어서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좋으리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다. 노인은 점점 변화를 갖으면서 자아를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친구들을 사랑과 성을 통해서도 정서적 만족을 추구해 현재의 삶을 단순히 쇠퇴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기쁨을 발견하는 시대일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그렇게 살고 계시며 다 그렇게 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노인을 자각해야 돼. 노인 것을 시작. 노인이 자각하기라 개인이 자신의 노화 과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체적으로 자각을 해야 돼. 자기가 노인이면서 옛날에 내가 100m를 얼마 만에 뛰었는데 하면서 뛰다가 어떻게 돼요? 다리 부러지죠. 예, 그래 자각을 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자각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어디 나가면 나를 알아봐 줬는데 요즘은 뒷방 노인들 취급한다. 흐이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되죠. 네.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자격도 똑같죠. 그죠? 대인 관계가 자연적으로 저것들 정말 옛날에 나이대 줄 서던 것들이 지금 내가 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하네 막 이러면서 괜히 삐지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긍정적 자각은 뭐예요? 인생의 지혜와 네.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지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삶을 즐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노화 자각과 적응력. 이것도 그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 변화, 근력처와 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기능 연령은 생활 습관, 건강관리, 심리적 가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네, 그죠? 자기가 어떻게 자각을 하고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노인이 안 노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자 사회적 반응. 사회는 노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죠?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삶의 질에.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연령 차별, 노인을 무조건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서 뭘 모집을 하는데 내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력서를 다 써냈어. 막 경력이니 뭐니 하고 했는데 출생 연도를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너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막 가서 그냥 면접을 해야 젊으셨네. 하실 수 있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연령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참 노인들이 힘들죠, 그죠? 자, 존중과 배려도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되겠죠. 요즘 많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경험 많은 어르신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있으면 이것을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요. 노인복지제도도 많이 있고, 자 디지털 격차. 와 세상 눈 돌아가게 너무 변하더라고요. 우리 이상한 목사님 젊으시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요즘 보면 AI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정신없게 하는 거기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손바닥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그것도 적응을 해면 딴 세상이 열려요. 어르신들도. 네? 굉장히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 사회적 반응과 적응. 자, 연령 차별 읽어보세요. 밑에 연령 차별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여가활동, 봉사 등을 통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사회와의 연결성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요 꼭 만나야만 돼요. 카톡을 안 해. 문자를 안 해요. 그러다 다 죽어가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나한테 전화도 안 하느냐. 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발 카톡 좀 하고 제발 문자 좀 해. 나 그런 거 안 해. 그따위 거 왜 배워. 나는 책만 보는데 맨날 너한테 이만큼 책만 읽고 앉았어.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있어요. 아예 아주 그 쉬운 걸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손자 얼굴 보면서 전화하는 거하고 그냥 그죠? 그냥 전화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네, 적응을 디지털 기술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죽는 날까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요. 자, 사랑과 성 여기 둘 다 있지요. 그죠? 자, 노란 거 읽어보세요. 시작. 노년기에는 사랑과 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개인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역할을 한다. 네. 남녀 간에 배우자 간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면은 가족 간의 사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그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예? 그 사랑. 그리고 노년기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지만 성적 친밀감과 욕구는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된대요. 특히 남자는 더 그렇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어떤 성기라는 것이 같이 생활하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따뜻하게 옆에서 바라보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사회적 시선. 자, 노인의 연애나 읽어보세요. 노인의 연애나 재혼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 존재.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재혼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좀 있겠죠, 그죠? 예. 그 자식이 우리 저 아시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너무 친해졌어요. 그분도 그 저기 군대사에도 높게 제대를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그냥 그 권사님 참 좋으신데 이제 자식들도 다 알고 그런데 아빠가 아예 재혼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자식이 쭈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친구로서 만나면서 그냥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60된 분이신데 60 한 몇 살 되신 그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요. 근데 호적 정리는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상속이나 저 자녀들 관계 복잡하죠, 그죠? 네, 신고는 복잡해요. 신고라면.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면에서는 우리가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노해요. 네? 젊은이들이 고노하다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네. 그 장로님은요 절대로 자식들이 막 목숨 걸고 반대하시라 하더라고. 결혼하지 결혼 시간 안 된다고. 결혼 그리고 이쪽에 60몇 살 결혼하는데 혼인 신고는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문제가 다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친구로 뭐 동거로 그냥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걸 우리가 사회적 편견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도덕이고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자, 사랑과 성을 통한 정서적 적응. 자, 읽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도 정서적 친밀감과 사랑의 감정을 주는데요. 이는 정신적 건강과 기능 연령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독거와 우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랑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외롭지 않지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죠? 그다음에 성생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관계 유지가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요소가 된다. 성에 대한 건전한 개방적인 태도는 노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있습니다.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옆에 아주 그냥 굉장히 마음이 호흡 가는 누가 있으면 참 좋을 거야. 없어서 그렇지, 못 만나서 그렇지, 그죠? 네, 누구나 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뭐 외롭다, 뭐 할 일이 없다, 뭐 내가 그냥 살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노인의 병고, 빈고, 좁고, 무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이 높죠, 그죠? 네. 노인이 되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외롭고, 할 일도 없고, 그죠?
기능 연령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 자, 병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 되죠. 그죠? 자, 경제적인 계획은 어떻게 해? 젊을 때부터 경제적인 그걸 잘 해놔야지. 근데 어디에 가서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손을 싹 들 때만 왜 이것을 10년 전에는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 교회 안에서 했는데 왜 10년 전에 이런 걸 안 했냐고. 내 마누라하고 같이 들었어야 됐는데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 형성도 그래요. 막 그냥 누가 아파도 가보지도 않고 누가 죽어도 가보지도 않고 누가 결혼해도 가보지도 않고 쑥 그러고 살다가 왜 그렇게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냐고 그러면 안 되지요. 네. 사회적인 관계 형성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족 자녀들 편에서만 문제인가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모의고는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제일 마지막 거 시작. 새로운 역할 찾기로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재취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 지역적인 삶을 요즘 왜 그저 어르신들 그 뭐야 무슨 노동이란 게 있죠? 시니어 뭐 일자리 그거 있죠. 그거 있는데 그게 뭐 한 30만 원밖에 안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거라도 있는 게 다행이잖아요. 아우 내가 얼마짜리 월급장을 받았었는데 내 연금이 얼마였는데 그걸 왜 나 그러더니만은 갔어요. 가보더니만은 야 거기 가니까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나도 안 힘들고 시간도 잘 가고 야 너무 좋더라. 그 나가면 돼요. 나가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찾아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적극적인 적응력과 삶의 태도가 좋은 기능 연령이 뭔지 알지요? 늙었지만 늙은이 같이 안 사는 거.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죠? 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핵심 요소예요. 네. 자, 읽어봅시다. 모의는 정력 기능 연령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노력에서 비롯되며 이는 신체적 신체적 건강관리, 사회적 사회적 관계지, 관계, 정서적 만족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영향력이 높아져도 기능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소리가 안 나와요. 재밌는 좋은 노래 하나 들려줘. 이게 이 노래가 너무 좋죠. 들릴까? 돌아보니 사랑도 돌아서는 이별도 모두가 인생이더라 순간이더라 가진 게 하나 없어도 아시는
그렇지만 우리 이 선생님은 그냥 아주 격수 높은 거 클래식을 많이 가져오시고 저는 이렇게 너무 좋아서 한번 그냥 좀 쉴 겸 좋지요? 네. 좀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가서 인생은 하고 치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가서 인생 치시면은 여러 사람이 부르게 나오는데 이 사람 부르게 모르겠죠. 자, 저는 이거 유치원 선생이라서 저는 이걸 좋아하거든요. 네. 좀 싫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나기타고 알아요? 네. 네. 장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나기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에게 고추 먹고 맴매 딸내 먹고 맴매. 그만. 여기까지 하시는데 고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빼는 거요. 빼고. 고가 나오면 손뼉을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틀린가? 이 사람 모습 이래서 틀린가? 정신 차리시라고. 다 같이 뭐라고요? 고가 나오면 뭐 하라고? 박수. 시작. 아버지는 나기타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주먹 맴매 달래 먹고 맴매. 잘했어요. 박자 맞추셔야 돼. 남들 있는데 먼저 치셔도 안 되고 남들 다 친다는 주먹. 자, 한 번 더. 잡으세요. 틀린 사람. 틀리는 사람 자, 제가 다시 잡을게요. 한 번 더. 시작. 아버지는 나기타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주먹 맴매 달래 먹 맴매. 문자를 잘해주시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고할 때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이죠? 벌떡 일어서.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시작. 아버지는 나기타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매 달래 먹고 맴매. 아니 미리 그냥 일어서 있어 그냥 계속. 잘하셨습니다. 일단 운동 좀 시켜봤습니다. 자, 이거 좀 잘 좀 보세요. 우리 저기 그 실력에서 운동하면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자, 잘 보셨어요? 몇 사람 있어요? 네. 잘 보셨지요? 자, 잘 보셨다 그랬죠? 진짜 잘 보셨죠? 자, 얘는 어떤 장화 신고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봤잖아요, 잘. 말씀해 보세요. 제일 젊으신 이상한 목사님. 얘 신발 신는 거. 3번. 3번. 2번. 2번. 아니. 이거예요. 몇 번? 1번. 1번이에요, 1번. 잘 보셨죠? 색깔이 비슷했어요. 맞죠, 여기가? 잘 보시라니까 볼 줄도 몰라요? 정확하게 보셔야지 어떻게 웰당이 헬퍼를 하시겠다고. 잘 보시라 그랬잖아요. 표정까지 마음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자, 잘 보셨죠? 잘 보셨죠? 자, 이 중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몇 명? 2명. 2명. 네, 잘 보셨어. 또 모자 몇 명 쓰고 있었어요? 양쪽에 남자. 양쪽에 2명? 남자. 맞아요? 맞아요? 생각도 안 나요. 몇 명? 2명. 누구? 양쪽에 2명. 맞을까요? 우리 이 선생님.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았나요? 양쪽에 2명. 아까 그 여자 모자를 쓴 사람.
그럼 이 사람 두 번째 사람 못 하는 거 아닌가? 세 명. 세 명이에요. 세 명. 틀렸죠? 네, 아니 잘 앞에 빼고 보셨죠? 앞에 여자 빼고. 자, 무슨 말이 누가 이거 들고 있었나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와, 잘하셨어. 진짜 맞췄네. 오래간만에. 아, 잘했습니다. 박수. 네? 잘 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봐. 그렇죠. 그래놓고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막 그랬대, 저랬대,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많다고 제대로 안 보면 그죠? 빨간 장화를 신고 막 돌아다녀 까만 장화 신었는데,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어르신들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잘못 보시면 큰 거 다쳐요. 자, 그냥 머리를 한번 치워봤고요. 자, 노인 이제 정신장애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금방 끝낼 거니까. 자, 노년기에는 신체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그 정신적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고독과 우울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웰다잉 헬퍼의 역할은 시작 노인의 역할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독하고 우울하다 보면은 고독, 우울은 어떤 것이라고 언제 와요? 배우자 사별이나 심리적으로 어떤 위축되었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고독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노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그러니까 외롭고 부모님께서 외롭고 고독한 것을 아무렇게 넘기면 안 돼요. 그렇지 않도록 자꾸만 방법을 제시하고 웰다잉 헬퍼가 그 외롭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나가시게 하고 어울리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뭐가 된다고? 치매도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울증도 노년기에는 참 굉장히 흔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잘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어떤 그 정신장애까지 발전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자 노인이 노인에게는 슬픔이 있죠. 왜 슬퍼요, 노인들이? 왜 노인들은 슬퍼할까요? 사별이라든가 자기 하던 직장에서 은퇴되었고 똑같잖아요. 빈고, 그 사고 있잖아. 이런 것이 노인에게 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만성적인 슬픔은 어디로 먼저 나간다고? 우울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슬픔을 극복하게끔 해줘야 돼요. 이제 뭐 사별을 했다거나 뭐 자식이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애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이제 그만 울어라, 뭐 그만 슬퍼해라, 뭐 너만 그러냐,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다음 불안. 왜 불안하다고요? 노년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분은 막 내가 과연 천국 갈까? 이런 불안 때문에 또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헬퍼가 도와줘야 돼요. 그죠? 건강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내가 막 죽을 때 그냥 치매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불안에는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요. 막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죠? 불면증, 이것이 다 불안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네. 그래서 불안 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규칙적인 생활, 운동, 신앙심,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하다. 분노는 왜 생겨요? 왜 생길까요? 분노? 역할 상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내가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나를 나로 알아주지를 않는 거야. 세상이 과거에 그 사람으로 그건 막 분노가 나죠. 특히 목사님들은 더 할 것 같아. 아, 저것들이 글쎄 나를 그 목사님을 제대로 되지 말라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어떤 분노 조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조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다시 배우는 거, 그리고 돈이 적지만은 가서 그 보람을 느끼고 일도 하고
이제 재창조를 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웰다잉 헬퍼의 역할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웰다잉 헬퍼를 읽어보세요. 시작. 웰다잉 헬퍼는 노인이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형성도 지원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웰다잉 문화원에 친구들 있으면 다 불러내세요. 이게 웰다잉 헬퍼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번에 수료하시면은 오늘 저기 이번 기수 처음 오신 분 누구시죠? 처음 오신 분이? 아니야 이번 기수 여덟 분들 합니다. 네. 누구 빠졌어요 오늘? 아니, 다 오셨어요. 8명 다 오셨어요. 일곱. 여덟 명 맞구나. 여덟 명. 여기 졸업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헬퍼로서 나가셔가지고 심리적, 사회적 자아실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생활까지 지원을 해요. 의료 생활 어떻게 지원해요? 건강 검진 받아보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가보세요. 또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이런 역할도 우리 헬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 심리 뭐 사회 이런 거 안 읽어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노인의 정신장애를 상담할 때는 자 노인의 슬픔, 불안, 분노에는 뭐가 도움이 된다고? 신체적인 신체적 활동. 완화할 도움이 돼. 그래서 가장 쉽게 아까 얘기했던 손 그거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말 산책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산책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햇빛이 짱한 날 그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뭐야 자연이 많은 곳, 네? 그런 데 가서 산책하는 게 여기서 12바퀴 도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바퀴 도는 게 훨씬 좋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걷는 걸 좀 뭐야 시간도 없고 별로 나가는 걸 별로 싫어해서 우리 집을 갔다가 이렇게 이왕 저왕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게 만들려고 그때 삥 돌아요. 그러면서 야 나 둘레길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둘레길이네.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데 진짜 흙냄새 풀냄새 새소리 들으면서 걷는 가고 이런 공간에서 걷는 가고 틀리겠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지도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복시간 같은 데 가서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도와주고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자식들을 그냥 자식들을 떠나보내라고 그죠? 근데 맨날 그놈 자식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뭐 막 주지도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걔는 그 얘기 있잖아. 내 아들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 남편이야 걔는. 근데 왜 끝까지 내 아들로 붙들고 있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런 거 헬퍼가 잘 돌봐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대화를 통해 불만이나 불평을 토로낼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존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를 만들어 주시고 사회 활동을 하게 하시고 그런 데 나오게 하시고 중요하다. 자, 분노에 대한 접근 방법과 기법. 자, 이거는 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시작. 적절한 표현. 명확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섞어서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도와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조절 기술 강화. 시작. 자기조절 기술을 강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규칙적인 운동, 묵상, 호흡, 기법 등으로 분노를 관리하게 합니다. 사회적 지지 제공. 상담자는 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연결 방법을 제공, 지역사회 프로그램,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고 분노를 관리합니다. 여기 대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대고 나오는 것이 그분의 모든
정신 긴 연령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자, 불안 대응과 전략은 어떤 게 있나요? 불안은 노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족 경험하는 경우 많지요. 네. 건강 문제, 금전적인 문제, 가족 구성, 부모의 건강 문제 등이 노인들의 불안을 유발하고 상담자는 어떻게 한다고? 안정감, 구체적인 활동,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대학 경우, 대학점, 치료 옵션 등도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노인이 자신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걷기, 수영, 요가, 운동 등을 권장.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사회적 지원은 뭐죠? 친구 소개해주고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게 잘 보셨나요? 몇 명이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인지를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몇 번 해보면은 점점 더 집중하여서 잘 보게 돼요. 예, 보는 것도 해주는 게 더 좋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손가락 뭐 이렇게 이런 운동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 네, 간단하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요거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시작. 원영교회 정신장애는 구독과 오를 중심으로 슬픔,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고 있다. 그러나 웰장의 헬프의 심리, 사회적 지원을 통해 너희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행복한 오늘을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동의하시죠? 네. 이거 이런 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거 이제 제가 7월달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치매 이런 것도 좀 나중에 할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